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할섭 대전시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위원장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 또 검찰이 각각 항소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4.10 총선을 앞두고 송할섭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대덕구청 사무실 20여 곳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이 3.1절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기동대 버스와 순찰차 등을 배치해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3.1절 당일에는 천안과 아산 등 폭주족 주요 출몰 지역에 교통경찰 등 380여 명과 장비 99대를 사전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튜닝, 무등록 원동기 운전 같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가 부실 시공과 과도한 설계가 초래한 참사라며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세종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은 북면에 동측으로 선형이 계획돼 있는데 이 구간은 임야부 통과 구간이 많아 집안 침하나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재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시청자 위원들이 TV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KBS 제32기 시청자위원회는 호소문을 내고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심각한 재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재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재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부 공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재가동에 최대 2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전력이 복구된 뒤 설비를 점검하고 연료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며 공장 재가동에 1주에서 최대 2주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설비에 남아있는 연료를 태우는 작업과 함께 설비 점검을 진행 중으로 다음 주 중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부분 직장 폐쇄가 노사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며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노조 측의 부분 파업이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돼 있고 노사교섭에 진척이 없어 당분간 직장 폐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임금 교섭 이견에 따른 노조 파업으로 생산 일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제부터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서산과 당진, 서천 3개 시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장구항과 서천 장항항, 서산 도성항 등 어촌 3곳에는 2029년까지 사업비 650억 원이 투입돼 수산센터와 해양아트 갤러리, 어업인 커뮤니티 센터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낙후된 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신규 사업지로 충남 3곳을 포함해 전국 25곳이 선정됐습니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예산군 삽교읍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에 공장을 신설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등은 오늘 예산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3년 투자 협약에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번 투자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마치고 셀트리온은 이듬해 단지 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익명의 90대 노인이 나라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며 현금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어제 오후 이름을 밝히지 않은 93살 할머니가 월평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나라가 늘 보살펴줘서 고마웠다며 수년간 조금씩 아껴 모은 현금 300만 원을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이 할머니는 앞서 대전의 한 대학교에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교각이 침하돼 통행이 금지된 유등교를 대체할 가설 교량이 오늘부터 완전 개통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가설 교량 가운데 유천동에서 도마동 방향 3차선 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도마동에서 유천동 방향의 3차선 도로도 오늘 오전 6시부터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평교와 도마교를 우회 운행하던 시내버스 20개 노선도 정상 운행됩니다. 대전과 세종, 천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흐린 날씨를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6.7도, 세종 5도, 천안 2.2도 등 2도에서 7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절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5에서 10mm, 모레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